마당이 없는 곳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만의 미니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요. 실내 조경인데요. 베란다가 좀 삭막하고 보기가 좀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좀 보기 좋게 연출하려고. 아파트 베란다를 정원으로 꾸미는 공사. 식물을 더욱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에 베란다를 정원으로 가꾸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란다 정원에 식물은 안 보이고 돌을 운반하는데 바쁜 작업자들. 그 양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한 300kg 정도 될 것 같아요. 분산시키니까 그렇게 무리도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작업할 7제곱미터 남짓한 공간. 베란다 조경의 장점은 작은 공간을 바꾼다는 건데요. 저쪽은 제가 이제 예쁜 꽃을 가꾸고 있는데 이쪽은 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경을 하면 좀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전원주택이 이제 로망인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베란다에 한 켠에 축소판을 만들어 놓고 차를 한잔하면서 그런 좀 여유를, 감성을 좀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요 조형물인 돌을 배치해 전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정원의 틀을 만드는 것인데요. 돌을 쌓아서 올리기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돌을 붙여서 좀 위로 올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유리 같은 거 깨지면 큰일 나죠. 접착제 중에서도 내부 식성이 풍부해 골재나 콘크리트를 접착하는 에폭시를 사용해 작업하는데요. 작은 틈새는 휴지로 붙여주는 노하우로 섬세하게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넓은 공간에는 소재가 커서 툭툭 나버리면 되는데 이건 정말 하나하나 다 만져서 섬세하게 뭐 가릴 건 가려야 되고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작은 정원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나 봅니다. 아버지를 뒤따라 일을 배우는 아들은 이제 바빠지는데요. 이런 숲인데요. 얘들이 이제 물을 머금어가지고 수분 공급도 해주고 뿌리도 잘 내리게끔 도와주고, 이거는 이제 녹토토라고 스펀지처럼 얘들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얘는 구역토, 나뭇잎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거 썩은 거 나무들이 아주 좋아하는. 식물과 실내 환경 조건에 따라서 4가지에서 많게는 5가지의 종류의 흙을 섞어줍니다.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은 나무들이 죽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명소만 써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거의 얼마 못 가도 나무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흙을 섞어 배수와 영양분을 맞춰줘야 실내 환경에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네요. 아무래도 베란다 조경은 일조량이나 바람의 제약이 있기에 이러한 환경에 맞게 작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푸르고 크게 자라지 않아 실내에서 키우기에 알맞은 외철쭉, 돌담품 등의 초하나 소나무 종류로 식재하는데요. 그중 작업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이끼랍니다. 물을 주면은 흙이 실려 내려갑니다. 이끼를 씌워주면은 물을 저절로 흡수하면서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흙이 실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해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마르기 때문에 이끼를 덮어주면은 수분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 이끼를 꼭 해줘야 되죠.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지탱해 주는 것이기에 이끼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끝이 뜨면은 수분이 날아가고 이끼가 먼저 날라버리기 때문에 이 끝을 항상 이 생명토하고 잘 접착되도록 은근히 오래 눌러줘야 됩니다. 긴 작업이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방수 시트를 깔아 물을 흐르게 해주니 한 폭의 동양화가 따로 없죠. 작업자의 손에서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철학산 일로 이사 온 것 같아요. 어디를 안 가도 그냥 바깥 풍경을 일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냥 산에 온 느낌? 힘든 작업이 끝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볼 때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데요. 그저 바라만 보아도 멋진 정원. 바쁜 생활 속에서 자연을 곁에 두며 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의 바람이랍니다. 이건 작은 소재들을 써서 그런데 큰 소재들을 쓰면은 이보다 누군가가 멋진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서 새로운 그런 조경 문화를 좀 바꾸고 싶은 게 제 꿈이죠. 이른 아침부터 땅을 고르고 파는 작업자. 그런데 어째 땅을 팔수록 보이는 건 돌뿐인데요. 삽이 안 들어가요. 돌이 하도 많아서. 식물이 들어가는 데라 어쩔 수 없어요.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흙이 아닌 크고 작은 돌멩이가 많은 땅이기에 첫 작업부터 쉽지 않습니다. 괭이질 몇 번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어느새 수북하게 돌들이 쌓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옥상 같은 조경인데요. 많이 자라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관리하기 용이한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뭐 손 많이 안 가는 그런 나무를 위주로 이제 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식물이 어우러진 생활을 꿈꾸며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 크고 화려한 스타일보다 최근에는 작고 관리가 편한 식물을 선호한답니다. 돌을 고른 땅에 새로운 흙을 옮겨주는데요. 배수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래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고 복도를 해야지 이제 최소 토심이 나와요. 식물이 살 수 있는 토심.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잘 빠지고 식물들이 잘 자라는 토양으로 바꿔주는 작업인 거죠. 얘는 이 턱걸이가 낮아요. 보면은 저걸 이제 높여갖고 경계를 만들 거고요. 얘는 식물 옆에다가 같이 연출을 할 거예요. 저거는 이제 고객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길로 만들 거고. 조경 작업은 나무, 꽃 등의 식물뿐만 아니라 돌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해 주는데요. 이건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화단을 높여주는 거랍니다. 이거 이가 꽉 물려 있어야지 흙 유실이 덜 되고요. 그래서 건너건너하지 않게 일렬로 쭉 맞춰진 경계석. 틈새 없는 꼼꼼한 베테랑 작업자의 솜씨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돌을 먼저 놓으며 조경의 큰 틀을 먼저 만들어 간다네요. 크기가 다 달라서요. 재보진 않았는데 20kg에서 10kg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째 아까와 다르게 일정하지 않고 듬성듬성 놓인 디딤돌.
이 부종형으로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딱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걸로 많이 쓰죠. 조형물의 배치가 끝나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하얀 가루는 뭔가요? 펄라이트라는 건데요. 돌을 튀겨서 만드는 거예요. 인공 토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주택이 밑에가 지하 주차장이라서 하중 문제 때문에 좀 가벼운 걸로 쓰고 있고요. 가볍고 물이 잘 빠지는 인공 토양인 펄라이트와 식물의 영양분이 되어줄 상토를 함께 섞어 사용해 준답니다. 이 하얀색 펄라이트는 배수충이 되는 거고 얘는 영양분이 되는 거라서 여기가 잘 섞이는 게 좋습니다. 흙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등장하는 정원의 주인공. 큰 것만 한 30주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짜리, 소짜리 해가지고 한 70주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베테랑 작업자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작업인데요. 해가 드는 방향을 보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 다음 보기에 좋은 각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세워요. 스톱. 이쪽 좀 내려줘봐. 뒤로 돌려줘봐. 아예 반대로. 아예 반대로 한번 해줘. 이렇게 가자. 나무가 더 이뻐요. 여기랑 더 어우러져요. 방향도 거실에서 현관문 나올 때부터 해서 방향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무 모양과 라인하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와 특성에 알맞는 위치에 심어야 오래 잘 자랄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식재에 앞서 뿌리를 자르는 작업자. 뿌리 끝을 잘라주면 잔뿌리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보통 이제 나무들은 잔뿌리가 발생해야지 거기서 물도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건드려주면 거기서 이제 잔뿌리가 나라고 잘라주는 거예요. 전문가의 노하우가 더해지는 작업. 흙을 덮어줄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네요. 문하고 흙하고 사이에 그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이제 공기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썩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조금 더 밀착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나 싶더니 힘든 작업이 아직 남았습니다. 안 돼. 조경에 빠지지 않는 조형물인 돌은 단지 인테리어 효과만이 아닌 흙의 유실을 막아주고 식물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온도를 유지시켜주고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할 때 거의 중간 정도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식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주변과 어울리는 안정된 위치를 선정해 배치까지 마치고 다음은 화사함이 더할 차례. 식재한 나무와 돌 사이로 야생화를 놓아주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봐야 돼서 한 번에 식재야 되는 거는 거의 없고요. 계속 위치 바꾸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 작업은 마쳤지만 현장에서 식재되는 꽃과 나무의 모양에 따라 각도를 조절하며 식재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나중에 한 1, 20분 정도 하면은 다리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많이 다리 좀 풀어주고 좀 쉬면서 해야 돼요. 마지막 식재를 마친 흙 위에 정원의 마감재로 많이 쓰인다는 마사토를 깔아주는데요. 수분 증발도 좀 억제시켜주고요. 주변에서 이제 풀씨 같은 거 날아오게 되면은 씨앗이 잘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잡초 같은 게 발생을 좀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정원에 놓인 작은 자갈 하나도 그 역할이 있기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끝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슬슬 끝이 보여가니까 이 글씨로 천천히 주변 사람을 다 보면서 천천히 해야 돼요. 드디어 3박 4일의 공사로 완성되는 순간. 단순히 나무 하나, 꽃 하나를 심는 것이 아닌 정원 전체를 연출하고 만들어가는 작업. 하나하나의 식물과 조형물이 작업자의 손에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서 오붓하게 재밌는 대화도 나누시고 네, 뭐 이것저것 말씀도 나누시면서 꽃도 한번 구경하시고 네, 그렇게 재밌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작업자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공간. 이 공간이 집주인에게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봅니다.